자, 이 어마어마하죠? 이 공백을 이걸 어쩔 거죠? 인텔입니다. 인텔은 21.34로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1일 36주차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대부분의 지수가 올라간 가운데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은 모두 크게 오르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4대1의 스탁 스플릿을 8월 말쯤에 단행한다고 해서 10%가 올라가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로 보면 금융 쪽이 좀 약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약했고 기술주 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는 0.44%, S&P는 0.77%, 나스닥은 1.49%가 오르며 마켓을 닫았는데요. 다우존스는 26,428, S&P는 3,271, 나스닥은 1,745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약세장으로 마감했고요. 아시아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이 특히 2.82%가 내려가 한국은 0.78%가 내린 22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2, 4분기 실적 발표에 땡주를 비롯한 큰 회사들이 모두 발표를 끝낸 상황이고요. 다음 주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회사들이 많이 보고를 하고 2,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끝난 후 모든 포커스는 이제 5차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양당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것도 합의를 못해서 여러 곳에서 빨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뉴스로는 코덱이었는데요. 코덱이 아시다시피 사진에 관련된 사진기, 필름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인데요.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을 해서 제약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정부에서 7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내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요. 주식이 무려 1500%가 올랐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달러 부근에서 거래하던 주식이 갑자기 5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좀 많이 빠져서 20달러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회장이 스탁 옵션을 아주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6월 23일 날 46,000주가 넘는 주를 2달러 22센트에 샀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소식으로 에어라인 산업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 의해서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었는지 봤는데요. 모두 실적이 80% 이상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파산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ARM 회사를 사들이려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기술주들이 ARM 회사의 기술을 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GPU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영역을 넓히려고 ARM 회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일 2020년 현찰은 11,515불이고요. 주식평가액은 41,872불이고 총평가액은 53,388불로 지난주에 대비해서 2,478불 올랐고요. 누적 변동률로는 30.49%, 올해 들어서의 변동률은 25.61%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비고로는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와 매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도 좀 변화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흔들리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엉덩이에 불이 난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조금 마음이 오락가락 많이 흔들린 한 주였는데요. 그 덕분에 이 포지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를 팔았습니다. 디즈니는 사실 팔 시간이 아니었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좀 더 큰 회사들을 많이 노려가지고 오르지 않는다고 타박하면서 바로 팔아버렸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사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디즈니를 팔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디즈니는 5월 18일 날 샀고요. 7월 27일 날 팔았는데요. 5,830불에 사서 5,884불에 팔았고요. 54불에 이익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사드린 엑셀리시스도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을 당했는데요. 7월 10일 날 샀다가 7월 27일 날 팔렸고, 매수액이 6,187불이었고 매도액은 6,191달러로 3불 68센트가 상승하며 팔려나갔습니다. 테슬라 역시 팔렸는데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이번엔 팔아버렸는데요. 사실 이 투자한 기간이 딱 하루가 좀 넘습니다. 금요일날 사들여서 월요일날 팔아버린 저의 인내심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트레이드였고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아주 깊은 인내심으로 많은 이득을 내시길 바라고요. 테슬라는 7월 24일 날 사고 7월 27일 날 팔았는데 2,873불에 샀다가 3,003불에 팔아버렸고요. 130불에 4.5% 정도 남기고 팔았는데 세 종목 다 투자 종목 선정 실패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투자 종목 선정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참지 못하고 팔아버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팔은 돈으로 AMD가 최고점에 있을 때 25주를 더 사들이는 객기를 부렸고요. 저번에 별 재미없다고 팔아버린 노키아를 다시 사들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자마자 그 다음날 올라가 버렸습니다. 페이스북 등 다른 주식들도 조금씩 늘렸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것은 이 GBTC라고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200주를 사들였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보시면 53,422불 34전이고요. 현찰은 11,549불이고요. AMD가 가장 위에 있고요. 28%의 이득을 내고 있다는데 제가 사고서 사실 조금 빠진 겁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은 구글이고요. 딱 2주만 있어서 금요일 하락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이 지나갔고요. 또한 그동안 명품 하다가 사들인 페이스북이 내내 빠져서 빨갛게 있다가 이번 금요일장에 좋은 어닝 덕에 507불이 수익으로 나와서 상당히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배당이 있었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배당이 들어왔는데요. QQQ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QQQ를 한때 갖고 있었는데요. 4불 24센트에 작지만 감사한 배당금을 줬고요. 올해 들어서의 배당금은 7월 31일 현재 203불 90전으로 배당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좀 꽤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RSI 리스트를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을 61.03으로 했고요. 보유 의견으로 나와 있고요. 약 13종목의 매도 의견이 나와 있고 그 중에는 좋은 어닝을 발표한 UPS를 비롯해서 프락터 갬보, AMD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어닝들을 발표한 회사들이 다 이곳에 들어와 있고요. 12종목의 매도 주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다큐사인과 파이저, 홈디포,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보유 의견에 있는데요. 두 종목이 매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길리엇 사이언스와 인텔이 매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길리엇 사이언스는 실적 발표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인텔은 아시다시피 실적은 괜찮았으나 7나노 칩의 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RSI가 21.34분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두 주식은 장기간 모아가는 장기 투자가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62.35로 보유 의견에 있고요. 나머지도 모두 보유 의견에 있는데 현대자동차만 현재 매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QQQ, 구글, 그리고 인텔이 있고요. 한국 주식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S&P 500입니다. S&P 500은 RSI가 61.03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고요. 조금 흘렀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3,341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도전에 성공을 한다면 사상 최고치는 당연히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이외의 소식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과연 뚫어내고 사상 최고치를 만들지는 미지수이고요. 혹시라도 실패해서 내려간다면요, 3163의 첫 번째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지는 역시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당에서 힘겨루기가 있겠지만 11월에 있을 대선도 있지만 국회의원을 하원은 전부 다를 새로 뽑고요. 상원은 3분의 1을 새로 뽑기 때문에 지금 패스를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양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서로 잘했다고 뽐내기 위해서 좀 더 생각지 않은 큰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구글인데요. RSI가 48.06으로 상당히 좋은 편에 있고요. 이격도 그 전보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상 최고치를 만든 후에 별로 좋지 않은 실적으로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회사, 큰 회사는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는 팔아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주식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깊게 빠졌다 V자 반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팔아서 다른 하나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구글이 오히려 이렇게 높은 데서 빠져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한두 주 늘리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 주밖에 없지만은 50일 이동평균선에 오면은 좀 한 주 정도 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하죠? 이 공백을 이걸 어쩔 거죠? 인텔입니다. 인텔은 21.34로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주식은 엄청 매수 단계에 있는데요. 섣불리 덤비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 칩인 7나노 칩을 생산하는 것을 6개월을 또 늦췄는데요. AMD는 7나노 칩으로 이미 펄펄 날아다니고 있고 정말 사면초가에 있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PC 마켓은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PC가 많이 인기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스마트폰이 잘 돌아가려면 데이터 센터,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가 잘 돼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마켓을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텔입니다. 인텔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장기간 모아가시는 분은 이쯤에서 조금씩 모아서, 물론 오래 걸리겠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이쯤부터 모아나가시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히 내려가기도 했지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오랫동안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차트 패런으로서는 너무 많이 공백을 띄워넣어서 한꺼번에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차트 패런이 사실 지금 현재는 읽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차트 패런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조만간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이고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텐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상향으로 뚫는 시점에서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버는 것은 확인이 되기 전에 밑에서 사시는 분들이 역시 가장 많이 버시니까요. 장기간 투자가 이럴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니까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다시피 이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계속 상향을 하다가 지금 좋은 어닝을 발표하고도 워낙 많이 올라가서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지를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 5일째 그 위에 있는데요.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매매 차익을 위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 하이, 사상 최고치 하이를 뚫는지를 보시고 뚫는 것이 실패한다면 파시면 되고요.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두 주 더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갔기에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RSI가 52.30이라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힘을 발휘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고요. D램 마켓의 큰 플레이어인데, 제가 이 주식을 보고 싶은 이유는 역시 급격한 하락 이후에 상승은 있었지만 다른 기술주와 다르게 V자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계속 횡보를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골든 크로스가 이 시점에서 일어났고요. 오히려 지금쯤 모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이 200일과 50일을 반드시 지켜야 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RSI는 49로 역시 RSI 라인도 오랜 횡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마켓과 함께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오랫동안 모아가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고점까지 10%가 되고 전 고점을 깬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우리가 잘 아는 QQQ인데요. 역시 QQQ도 뉴 하이를 만든 이후 밀려내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새롭게 사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깨는지를 보시고 깨지 못할 때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깬다면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장기간 조금씩 모아 가시는 분들은 계속 모으시면 좋지만 늘 가운데를 생각하십시오. 이 길이의 절반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매수를 중지하다가 어느 정도 내려주면은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시점으로 이용해서 모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장기간 모으셔야 됩니다. 장기간 모으셔야 수량이 많아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눈덩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조금 두 손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그 덩어리가 커지듯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요, 저절로 큽니다. 그 파이가 워낙 커져서 그 눈사람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 답답하더라도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특히 젊으신 분들 정말 조금씩 한 주씩 모아가셔서 아주 큰 수익을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주식도 봐야 되겠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예전 하이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조금 밀렸는데요. 아직 밀렸다고 완전히 단정질 수는 없지만 3, 4일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일째, 4일째 되는 날 밑에 있다면은 그것은 실패로 간주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조금 사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다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걸 뚫어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이유는 골든 크로스를 만든 후 이격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격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밑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RSI는 17, 8 정도 되는 데서 조금 빠져서 62.35고요. 오히려 하루 이틀 더 조금 횡보하거나 밑으로 빠져줬을 때 더 건강해져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삼성이죠.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미국 주식처럼 V자 반등이나 V자를 훨씬 넘는 강한 반등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들 삼성전자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한국에 또 있는지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없고요. 역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RSI 7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빠져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옛 저항을 테스트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인 61,700을 이번에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터진 것은 아니고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더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RSI가 70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시다가 확신이 드실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저항선 지지선을 잘 지켜보시다가 여기에서 한두 주 더 사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이쯤에서 일어났고요. 지금 이 갭은요. 말도 안 되게
좁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역시 계속 옆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만 봐지지는 않고요. KT는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역시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만, 돌파했을 때만 사시는 것이 좋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돌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은 덜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 주식은 지금 현재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힘을 모았다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 밝지 않게 생각했는데 미국도 올라가고 한국 자동차도 올라가고 저는 자동차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건 올라간 거니까 제가 잘못 읽은 것으로 실패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역시 많이 올라간 만큼 조심하셔야 되고 RSI가 72.55로 매도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골든 크로스가 조금 있으면 벌어질 수 있는 좋은 지점도 있지만 오히려 좀 빠져서 50일을 만난다면 이때쯤에 사들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동안 행보를 했는데요. 이 힘을 이쪽으로 쓸지는 아직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50일과 200일을 뚫어낸다면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이 두 라인을 잘 지켜보셨다가 조금 더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덜어내시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오랜 행보 동안 그래도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은 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7월에 좀 무리를 해서 지금 많이 뭔가 마음이 좀 지쳐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영상도 많이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역시 절실히 필요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일 36주차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폴폴리오는 대부분 큰 주식, 좋은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폴폴리오를 돌봐보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것은요. 아무리 장기 투자가라고 해도 어느 정도 덜어냈다가 다시 사들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다 파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부분을 좀 파셨다가 조금 빠지면 또 다시 좀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폴폴리오를 돌아보시고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신 것을 항상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리 채널의 모든 식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구독자님들끼리도 서로 댓글에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나눠도 주시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좋은 투자의 환경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에는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겪었던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조금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서로에게 독려를 해 주시면 우리 채널이 좀 더 좋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요 2차적으로 종목 체크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게시판은 이제 닫았습니다. 그 종목들을 가지고 한국 시간 월요일 저녁 9시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30분 전부터는 대화창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또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날 뵙기로 하고요. 남은 주말을도 잘 보내시고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